요즘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지만 부모님은 제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저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선택을 하느냐고 하십니다. 집에 가면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 친구들은 다 대기업 다니던데. 우리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처음에는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요. 하지만 부모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부모님을 뵐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효도를 못하는 걸까? 내가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내 인생인데 부모님이 정하려고 하실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런 제가 나쁜 자식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부모님도 모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사실 아주 오래된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반대하는 것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살아온 세상을 압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치지 않기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걱정과 반대는 사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서툴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표현이지만요. 부모님 세대는 안정이 곧 행복이었던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신 세대입니다.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당신이 그 안정을 버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다. 왜 힘들게 얻은 기회를 포기하려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 해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기쁨과 보람을 부모님이 대신 느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을 후회와 아픔도 부모님이 대신 겪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합니다. 이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진실, 부모님의 사랑과 당신의 자유,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을요. 부모님의 뜻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의 표면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가라는 말씀 뒤에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라는 말씀 뒤에는 내가 평생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위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 알아요. 제가 힘들까봐, 고생할까봐 걱정되시는 거 알아요. 그 마음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왜 제 말은 안 들어주세요? 제 인생인데 왜 간섭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화는 끝나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일이 제게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모님께 시간을 들이십시오. 한 번의 대화로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십시오.
세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대부분 막연한 불안에서 옵니다. 스타트업은 불안정하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 이런 막연한 불안을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 불안을 구체적으로 해소해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이런 경험을 쌓고 있어요. 3년 후에는 이런 커리어 경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이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걱정이십니다. 당신이 신중하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십시오. 네 번째는 작은 성과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당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 상사에게 어떤 칭찬을 들었는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웠는지를요. 부모님이 당신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당신이 그 일을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을 조금씩 안심시킬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당신의 표정과 에너지가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의 조언 중에서 귀 기울일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을 더 사신 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안정도 중요하다는 말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 이런 것들은 진심으로 새겨들을 만한 조언입니다. 당신이 부모님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하면 부모님은 더 강하게 반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모님의 말씀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신의 계획에 반영한다면 부모님도 당신의 선택을 조금 더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당신의 선택을 받아들이시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이해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장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도 수행입니다. 1년, 2년, 3년 당신이 꾸준히 잘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도 서서히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았구나. 일곱 번째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자식이 아닙니다. 효도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책임지려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당신의 모습이 결국에는 부모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부모님 외의 방식으로도 효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하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때로는 큰 결정보다 더 큰 사랑을 전합니다. 아홉 번째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은 경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하되 사랑으로 표현하십시오.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요. 제 선택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단호하되 따뜻하게, 명확하되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열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님도 완벽한 분들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처음 부모 노릇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수도 하시고 서툴기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완벽한 자식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부족할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독립된 인격체로 서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모든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듯이 모든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듯이 당신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만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표현이 서툴고 방식이 달라도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부모님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쟁으로, 설득으로, 반발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이해로만 풀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가십시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치유합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연락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이런 짧은 메시지 하나가 때로는 긴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부모님께서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혹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시더라도 당신을 믿어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당신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잃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 중 하나입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의 끈으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 인연이 때로는 갈등을 만들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독립과 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모님께 놓아줌과 신뢰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로 서로 부딪히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끕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부모님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기를,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법당이었습니다.